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역사를 가르치는 문준섭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 히스토리 시간 정리를 하고 있었고 1450년에서 1750년까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50에서 1900입니다. 1750에서 1900. 자, 갑자기 영상이 뜬금없다.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분은 그 월드 히스토리 1번 강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 이거 잘 해두면 정말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번에 17세기까지 정리했어요. 17세기가 앱솔루티즘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지우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하면 앱솔루티즘,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17세기 다 쫙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750에 1900, 자, 18세기입니다. 자, 18th century 때는 자, 근데 17세기 때 너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그죠? 절대 권력이라는 앱솔루티즘을 너무 강조하고 디바인 라이트, 내가 그 군주인 이유는 하늘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왕이 하늘의 신이 나에게 권한을 줬다.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막 마음대로 막 하고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일으켰죠. 하지만 아까 과학혁명,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거는 괜히 지웠네. scientific revolution이란 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원리를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원리를 알아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인간 사회의 원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사회의 원리까지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18세기에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Enlightenment입니다. Enlightenment. 자, Enlightenment. 계몽주의라고 하죠. Enlightenment, 빛을 밝혀주는 계몽주의 사상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 Enlightenment의 핵심이 freedom of speech, 뭐 religion, 뭐 등등이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popular sovereignty. 그죠?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주인이 누구다? 왕이 아니라 누구다? 시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즉, Enlightenment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막 나오는, 그죠? 이런 것들이 Enlightenment 사상의 핵심이에요. Freedom of speech, religion, 뭐 assemble, 뭐 이런 것들이 다 Enlightenment 사상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 이런 것까지 아주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회가 시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유럽에서 국가가 뭐 프로테스탄트든 카톨릭이든 이거 안 믿는 백성들을 가다가 족쳤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적 religious toleration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특히 popular sovereignty, 주권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대. 그런데 왕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디바인 라이트, 왕권 신수설에 입각해서 나만 잘났고 너희 백성들은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왕애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했다가, 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왕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랑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 그리고 왕이란 건 사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교육받은 시민과 옛날식 사고방식에 젖은 왕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라이트먼트 때문에 18세기에 프렌치 레볼루션,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은 연도를 알아두면 1789입니다. 1789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렌치 레볼루션으로 이제 룰러의 파워 오브 룰러가 어떻게 되죠? 룰러스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이 왕이 존재하더라도 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렌치 이 이전에 우리가 여기선 쓰진 않았지만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영국의 100년 전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결과 컨스티튜셔널 가버먼트, 법에 의한 통치, 컨스티튜셔널 가버먼트, 법에 의한 통치가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럽 내부에서는 새로운 시민 사상이 싹 텄고, 바깥으로는, 바깥은 아니지만, 우리가 16세기 바로 직전까지 17세기까지 지금 유럽은 아메리카를 통해서 머켄털리즘에 의해서 자원을 마구마구 착취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바탕으로 영국에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TH는 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이. 그리고 이 인라인먼트 이런 거 영향받아서, 프렌치 레볼루션 영향받아서, 여기 뭐 쓰면 이것 때문에 인디펜던스 오브 아메리카. 자, 1492년 콜럼버스가 간 이후 드디어 아메리카가 18세기가 되면 사실상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까지 이게 주로 18세기에서 내는 겁니다. 요 1750에서 1900 사이에. 자,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 프렌치 레볼루션의 그 사고 방식이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정부가 개개인의 경제 활동, 그죠? 개인의 활동에 참견하면 안 된다. 그죠? 가버먼트 인터벤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한 리버럴리즘. 그래서 리버럴리즘은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런 거. 정치적 자유는 투표권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 투표권은 남자들에게만. 우리는 지금 큰 틀만 보는 거니까 그것까지 메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voting right for men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내셔널리즘. 자, 내셔널리즘. 우리 시험이 이게 조금 많이 나오죠. 내셔널리즘은 아까 봤던 popular sovereignty, 국민에 의한 통치도 들어가고, 내셔널리즘은 국민에 의한 통치. 이거 그냥 대충 쓰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그리고 독립. 외국에게 지배받고 있다면 독립, 우리 민족끼리의 나라. 또 하나는 통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있다면 유니피케이션 해야 된다. Popular sovereignty, independence from other nation. 그 다음 unification of nation.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에 아주 번창했던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이 바깥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아까 18세기 했죠.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건 기계가 아주 자동적으로 뭔가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원료가 풍부해야 돼요. 하지만 유럽에는 원료가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그 원료를 다시 확보해야 되죠. 근데 그 식민지 아메리카가 언제 독립을 했죠? 18세기에 이미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로부터 산업화에 필요한 새로운 원료가 들어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19세기 때는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죠. 즉 그런 게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이때는 뉴 콜로니. 어디에? in 아프리카 and Asia. 동남아, 중국 이런 데가, 물론 중국은 식민지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19세기 때 임페리얼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700에서 50에서 1900에서 시험에 나오는 큰 덩어리들, 이게 한 거의 8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덩어리치기 1900부터 현재.
자, 그 다음 덩어리가 1900부터 프레젠트입니다. 자, 요거는 뭐 1900부터는 몇 세기 몇 세기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월드 워어 1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뭐냐? 왜냐하면 내셔널리즘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우리 시험에 1차 세계대전 원인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답이에요.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 히스토리 책, 좀 자세하게 쓴 책들이 있죠. 뭐 삼국동맹이니 뭐 이런 것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내셔널리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까 식민지 쟁탈전 했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임페리얼리즘, 즉 아프리카 식민지 두고 유럽 열강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불만이 누적되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 다음에 우리가 시험 나오는 게 1차 세계대전에 여성들이 참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물론 전쟁보다는 이제 군수품을 만들죠. 그래서 보팅 라이트 for women. 요거. 자, 여성들의 투표권은 언제? 1차 세계대전 후에 부과된다. 이것도 단골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 문제니까 이것도 멀티플 초이스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 단골 문제예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여성들의 투표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경제 대공황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밀리터리즘, 거기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워 2가 발생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1911년부터 14년부터 1918년이죠. 갑자기 제가 연도를 까먹었네. 요거 14년 맞을 겁니다. 잠깐 제가 깜빡해서 1918년 빼빼로 데이에 끝나요. 어쨌든 요거는 맞는데 1914년 갑자기 제가 헷갈려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원인보다는 그냥 나치즘, 그죠? 히틀러 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면 콜드 워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 점점점점 지금 현재는 뭐 멀티 내셔널 코퍼레이션, 뭐 비즈니스라도 되고, 뭐냐면 현재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할 정도로 뭐가 됐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최근에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00부터 프레젠트까지 주로 내는 건데, 요쪽 부분은 사실 뭐 딱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요런 흐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드 히스토리, 우리 지난번에 1강부터 오늘 두 번째 월드 히스토리 여기까지가 하나 쭉 연결해서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볼 때, 정말 여기서 거의 뭐 대부분 나오는구나, 이 흐름만 알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요거를 잘 먼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잘 정리했다가 중간중간 제가 이제 포인트 수업이긴 하지만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드 히스토리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